네, 반갑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장중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고 아니라고, 네, 내려갈 거라고 아니라고, 네, 이런 질문들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은 안 해주겠죠. 뭐 밀당 아니면은 모욕의 달인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한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모양을 보고서 어느 정도 이제 유추를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연애를 하는 그 연인 그 사이 중에서 그 남자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통 연애할 땐 그렇잖아요. 그 뭐 상대방 그 여성분이 화가 났어요. 근데 왜 화가 났는지 몰라. 남자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말 안 해주면은 모르거든요, 남자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 물어보는데, 그래서 왜 화가 났는데, 막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꼭 말을 해줘야지 알아. 근데 말 안 해주면 모르는데. 자, 아무튼 뭐 그런 답답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시장이 그래서 또 조정을 받을 거야, 말 거야. 네. 그거 꼭 말해줘야지 아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은 아리송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이제 수급과 함께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막판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에 이제 매수를 조금씩 끌어당기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동향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또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벤트를 앞두고서 지금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만기일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약보합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 올라가던 장세가 조금 조정을 받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두고서 그냥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아니면은 시장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분위기 그 자체는요,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봐, 이렇게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겠죠.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차트를 보면서 네, 시장이 과연 어느 쪽으로 꿈틀대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면은요, 5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매수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여전히 시장의 어떤 그 과정들이 수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은 매도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부분들이 밀리기 시작하려면 이렇게 특정한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포인트에서의 지지선이 붕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5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나 최근에 매수했는데 물렸어. 손실났어. 더 이상 손해가 크게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주가가 일단은 더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 자체만으로는요, 뭐 이렇게 지지선이라든지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투자자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분봉 들어가게 되면 약간은 이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 처음에는 하락이었죠. 하락, 상승, 다시 내렸다가 또다시 상승, 그 다음에 또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 자, 이런 모습들은 일단 수급에서 그대로 동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수급 자체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매도로 막 적극적으로 쏟아져 가지고 시장을 막 붕괴시킨다거나 또 그런 모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지? 라는 느낌. 근데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불안한 마음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입장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은 수익 중이고 아직은 버틸만 하거든? 그러면 매도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현재로서는 더 지켜보는 것이 맞는 관점이겠죠. 시장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아래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관점들은 일단 지지선이라는 것이 붕괴가 돼야 되고, 투자자들을 하여금 매도가 쏟아져야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굳이 지레 겁을 먹고 그랬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좀 어두운 밤에 골목길을 걸어갈 때, 저 골목길을 걸어갈 때 뭔가 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놀래킬 것 같다. 네, 이런 겁을 먹고서 골목길을 안 가는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귀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네, 근데, 그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골목길을 걸어가면은 10분이면 가는 것을 막 50분씩 돌아서, 다른 길로 간다. 그것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이게,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2050포인트가 내려간다? 그럼 한 5% 정도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수가 5% 정도 하락하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내가 버틸 수 있겠는가? 당연히 최근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손절 매도의 욕구가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또 매수해가지고요,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빠졌던 거야 뭐 괜찮아. 아니면은 이미 뭐 현금 확보해 놓고 나서 기다리시던 분들은 들어오게 되면 매수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의 어떤 생각들로 보게 된다면, 들어오게 되면 나는 매수할 거야, 들어오게 되더라도 괜찮아, 이런 느낌들을 계속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대기 중인 매수 자금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버텨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딱 정의를 내린다면 조정일 수 있어, 조정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그게 뭐 어째서?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해요. 네, 증시가 좀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일과 20일선의 간격을 보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쭉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흐름 자체가 일단은 계속 더 갑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아직 정착지에 도착하지 않았어, 아직 추세가 꺾일 위치는 아니야, 이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캐널 자체도 약하고요. 그래서 그 변동성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냐 아니냐라는 그 질문의 답답을 딱 끄집어내기보다는 그냥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냥 그 정도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뭐, 네, 이런 느낌들,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매수라는 국면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언제고 한 번은 얻어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얻어맞더라도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뭐 매수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살리게 된다거나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진행이 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매도를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 기존까지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동안에는 매도가 진행되다가 막판에 확 끌어당겼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조금 일찍 매수를 좀 확장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동향 같은 경우는 부담 없는데 뭐, 네, 일단 관망은 관망이에요. 왜냐면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어느 정도 내렸다라는 싶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지지선대 근처가 되겠죠. 뭐 5일선 근처, 이렇게 증시가 그 정도까지 밀렸을 때는 바로 매수의 유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외국인들 수급 동향만 봐서는 네, 시장이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오후에 매수 전환을 통해서 증시가 조금 더 탄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기관 쪽도 한번 볼게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간 좀 의아한 게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인버스 쪽 투자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냥 또 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인버스 쪽에 투자가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뭐 별로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이 레버리지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의 그 투자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융투자 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상황적인 부분은 물론 네, 이 증시에 대해서 뭐 상방 쪽이다, 뭐 하방 쪽이다 이렇게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요즘에 이 금융투자의 움직임들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좀 버티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급은요. 이 상태만 유지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만 유지된다면, 뭐, 갑자기 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뭐, 순매수가 매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의 기조로 봐서는 당장 매도로 떨어져야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관점은요, 일단은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닌 뭐 그런 상황으로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 보고 그 다음에 변동성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결정해 볼게.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수급동에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기관 쪽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있었군요. 인버스 쪽이 아니라, 네, 조금 동향이 좀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 레버리지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인버스 쪽 매도가 들어가 있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수 상승 쪽에 베팅했기 때문에 그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모습이네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쪽에 그 포지션이 있었겠네요. 인버스 쪽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들이 어제 인버스 쪽 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인버스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하락 쪽에 베팅을 좀 했다는 얘기인데 요것도 조금 네 지금 보면은 증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상황을 좀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관 쪽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쪽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이버는 또 신고가 그럼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멋있네요. 현대차 뭐 물론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마감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보시면 되겠고 기관 쪽에서는 일단 시장 방향성 어제 레버리지 쪽 투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계속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 기관들이 매도는 했지만 레버리지 쪽에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상승 쪽 베팅이다. 그래서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좀 제가 받았다고 얘기 좀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네 이렇게 상승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네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볼게요.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쪽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카카오 뭐 일단 지지선대에서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멀어져 있는 종목이 아니라 가깝게 이 비비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황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수급 동향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외국인들 역시도 네, 이 매매 포지션은 시장 상승 쪽으로 유지를 해놓고 거기서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다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시장 상승 쪽 베팅에 크게 변화 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이 상당히 좀 견조하고 단단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네, 애매하죠. 네,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데 종목들이라거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본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 위주로 우리가 시장을 구축하시는 것,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종목으로 접근하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수익률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후장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관망하는 양상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의 어떤
투자 방향성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걱정을 하신다거나 두려움에 떤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종목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역시도 아직까지는 걱정되거나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변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 마감 이후에 마감 시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